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합사의 한국사를 맡고 있는 강사 고아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우선 꼭 드려야 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가고 싶고요. 우선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원이 수학 전문 학원이고 그리고 정말 수학적인 실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입시에 대한 기본 정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한국사와 통합사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 이번 기회에 한국사와 통합사에 대한 걸 듣지 않으시게 된다면 고2 들어갈 때나 고3 들어갈 때 거의 들으실 기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고3 수능 볼 때까지 로드맵을,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건 자료는요. 집에 가면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기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중요한 말은 좀 써두시는 것도 좋고요. 좀 필기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좀 뒤로 넘어가서 6페이지 같이 봐주세요. 역시나 단위에 대한 거를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만 알고 반은 모르시기 때문에 고1 때는 아세요. 근데 고2가 되고 고3 되면 잘 이걸 인지를 못하실 때가 많아서 요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화성고의 편제표입니다. 자, 아실 거예요. 이거 같은 다 아세요. 한국사는 단위수가 3단이고요. 통사는 단위수가 3단이에요. 자, 근데 가온고 보시게 되면 옆 페이지죠. 가온고도 한국사 단위는 3단위. 자, 그리고 통합사의 단위는 4단이에요. 다 아시죠? 국어가 4단인데 근데 여기 통사가 4단이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애들 유딩 때부터 막 교육시켜 가면서 국어, 영어, 수학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국수형. 이제는 수능이니까 국수형이라고 할게요. 국수형을 정말 많이 가르쳤는데 이게 사실 진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제가 또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커가는 과정에서 국어와 수학과 영어는요. 두뇌 발달 자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학업을 하기 위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 막 달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다 연글었어요. 이미 중딩 때 사춘기 지나고 사춘기 될 때 왜 자꾸 화를 내냐면 아직 뇌가 덜 커서 그래요. 뇌가 다 컸잖아요. 뇌가 다 컸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 학생들 다 큰 거야 뇌가. 다 컸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게 되면 진짜 내가 대학에서 수학 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두뇌를 진짜 더 열심히 학습을 잘하기 위한 학습을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통합사의 과목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윤리, 지리, 그리고 일반 사회, 경제, 정치, 법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수학과는 수학과 하나지만 이 안에 되게 사회 안에 많은 과목이 있죠. 그러니까 학업을 해야 하는, 학문을 해야 하는 그 기본 작업을 다지는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요 더 학술적이에요. 학술적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울 만한 내용을 미리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수가 국어랑 비슷하고 수학과 비슷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2학년 때 발생해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2학년 볼게요. 자, 가온고 먼저 보이죠? 떴으니까. 가온고 보시게 되면 2학년 때는요. 없네요. 그죠? 한국사랑 통사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시 화성고 볼게요. 화성고 보시면 2학년 때 뭐가 있냐면은 세계시민과 지리, 이거 지류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 윤리 과목이고요. 법과 사회, 이거 사회, 법이 더 중심, 법. 그리고 세계사, 경제, 정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택 거의 1을 해요. 왜냐면 여기 택 3이라고 돼 있지만 되게 이과적 과목을 2개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여기서 하나를 하거든요. 이걸 하나를 하는데 자, 이때 요 과목은 수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런 과목 명이 수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의 통합과학이에요. 근데 이 과목을 고2 때 배워요. 고3 때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거 배워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거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 고3 때 수능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1 때 배우는 걸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전략이 달라져요. 여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내신으로 갈 거예요, 대학을. 사실 Z 점수 따라 학교마다 그 학생이 나온 학교의 그 점수를 따로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체로 일반고라고 하면 내신 1등급 안 나오면 서연고 서성은 못 가요. 내신 1등급 안 나오면 서연고 서성은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나의
입시 전략은요, 고1 지나면 가닥이 나와요. 아, 우리 아이가 정시로 가는구나, 수시로 가는구나, 이거 딱 나와요.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 아니 우리 애가 고2인데 점수가 열심히 하면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가 고1 때 2등급이 나왔어요. 지금 2등급이면 10% 미만인 거잖아요. 근데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1 때 점수가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 아시죠? 고1 내신 점수가 50%고 고2가 30, 고3이 20%예요. 고1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럼 이게 들똥말똥하단 말이에요. 그럼 전략을 빨리 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애가 멍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도 같이 모르면 안 돼요. 이럴 때. 그래서 우리 애가 내신으로 갈 거다. 밀어붙여야 돼.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내신으로는 원하는데 못 가. 우리 애는 서연고 소상은 갈 거야. 그럼요, 재빨리 정시로 방향을 트셔야 돼요. 자, 이때 뭘 선택하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시로 간다. 근데 우리 애가 수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걸쳐놓으려고 이러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제가 이제까지 현재도 N수생과 고3 아이들을 계속 대치해서 시대인재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상담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이 제일 문제예요. 가장 문제. 이걸 언제 깨닫냐? 재수할 때 깨달아요. 그때 그러지 말걸. 저는 지금 시대인재 N수생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상위권 아이들을. 그때 갈팡질팡하다 온 거예요, 애들이요. 그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전략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 고2 때 우리 아이가 정시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거 지금 필기 하셔야 됩니다. 화성고에는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 기준 쓸게요. 여기서 여기 질 있죠, 지리. 지리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리가 통합사회에서 35%를 차지합니다. 지리 동그라미 35% 통합사회에서요. 그리고 윤리가 통합사회에서 2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법과 사회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회, 법, 경제, 정치 묶으세요. 이거 경제, 정치, 법과사회 묶으세요. 이게 합쳐서 사회예요. 경제, 정치, 사회 묶어서 이게 45%예요. 역사는 별로 비중이 없어요. 저 역사 강사인데요. 별 비중 없어요. 나와봤자 요만큼, 요거 3개. 법과 사회, 경제, 정치 3개 묶어서 45%.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이는 정시로 갈 거예요. 근데 선택 과목 고2 때 뭐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한 엄마가, 다른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 애 뭐 시킬까? 물어보니 그 엄마 그래요. 좋아하는 거 시켜. 그게 제일 답이야. 그래요.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보세요. 교육과 좀 바뀌었죠. 바뀐 거로도 수업하고 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미 그 서울대를 간 그 집 애는 상대평가인데 선택 과목 시대에 대학을 가잖아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대학을 잘 가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는 수시 말고 정시로 갈 건데 지금 내신은 필요 없죠. 그러면 필요 없으면 뭘 해야 돼요? 가장 수능과 가까운 과목을 찾되 우리 아이가 되도록 못하는 걸 고르셔야 돼요. 우리 애가 그래요. 엄마, 나는 스피노자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 사람 머릿속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그 롤스라는 사람 왜 그렇게 정의만 연구하는 거야? 막 이래요. 내가 왜 그 사람 머릿속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윤리가 막 머리 터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땐 윤리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싫어하는 과목은요, 많이 시켜야 들어와요. 내가 만약에 애가 경제를 좋아해요. 경제는요, 인강 들으면 금방 올라요. 애가 정치, 법을 좋아해요? 금방 올라요. 근데 윤리는 못하겠대요. 그럼 그걸 시켜야죠. 왜냐면 내신 점수 안 중요하거든요. 우리 애 정시로 갈 건데, 그죠? 그럼 내신 안 중요해. 그 과감히 버려줘야 돼요. 이렇게 전략을 짜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애가 또 그래요. 우리 애가 또 그래요. 아니, 내신 기간 됐어요. 근데 우리 애는 뭘로 갈 거예요? 지금 정시로 갈 거죠. 근데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내신 준비 공부하려고 막 그래요. 아니,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그 연관도 없는 거 이상한 거 꽂혀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두실 거예요? 아니죠. 내신 기간에 우리 애가 정시로 갈 건데 친구들과 이끌려서 내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잡아야 돼. 그걸 안 된다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상담할 때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애야 그거 안 된다 해도 난 학원 강사니까 제가 안 들어요. 저 쌤 학원 강사잖아. 이러고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못해서 재수하러 온다니까요. 아시겠죠? 이 말을 정말 제가 계속 하는데 이게 또 2학년 때까지 기억이 안 가더라고요. 꼭 그렇게 나중에 꼭 달라져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위수가
한국사의 경우는 영어와 맞먹고요. 자, 그리고 통합사의 경우는 수학이나 국어와 맞먹는다. 대체로 그렇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학교에 갔는데 국어를 일주일에 매일매일 배운대요. 자, 그럼 이런 걸 무슨 단위라 그래요? 5단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한국사 일주일에 3번 배운다 했어요. 여기 국어가 3번 배운다 했단 말이에요. 3단이라고. 근데 학교를 가니까 일주일에 국어를 5번 해요. 수학은 6번 해요. 뭐 그런 학교 있어요. 수학 단위수가 몇이에요? 3이죠. 근데 6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 학교는 수학의 단위수가 높은 걸까요? 저것보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요? 일단은 자, 학교의 생리구조가 이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어릴 때 우리 학교에 과학쌤이 더 수가 많았어요? 수학쌤이 더 수가 많았어요? 수학쌤이죠. 뽑아놓으신 공무원이죠. 나라가 뽑았잖아요. 못 잘라요. 교과정 바뀌었는데 못 잘라요. 그분들 먹여 살려야죠. 그죠? 그분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른 이상한 뭐 체육 조금 바꾸고 뭐 바꾸고 특기 바꿔가지고 수업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 수학도 잘하면 좋으니까. 바꿔 넣어서 수학은 일주일에 6번도 바꾸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목의 단위 수가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두뇌 발달과 학업에 솔직히 여러분 국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통합사회도요 문해력이 좌우하거든요. 통합사회도 문해력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통합사회, 경제 이런 거에 다 지리에 수학 나와요. 통계 나오거든요. 다 계산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과목이 가지는 점수의 값어치는 똑같다. 점수의 값어치. 내가 이 과목에 들이는 공과 시간은 다르겠죠. 어디 감히 통합사회가 국어에 비빕니까? 안 되죠. 어디 감히 통합사회가 수학에 비빕니까? 안 돼요. 이거 과목의 그 투자한 시간은 다르지만 완전 다르지만 그 과목이 가지는 점수는 똑같아요. 이걸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습득이 됐나? 우리 애가 시험 봤어요. 내신으로 갈 거예요. 수치로 갈 거예요. 내가 수학은 90점 맞았고 통사도 90점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통사 90점, 수학 90점이야. 통사는 괜찮은데 수학은 망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애가 막 100점 만에 냈나 봐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수학 90점과 통사 90점은 같은 점수예요. 내신에서만큼은요. 우리 애가 투자한 시간은 엄청 길죠. 유딩 때부터 했으니까. 그죠? 내가 영어를 망쳐서 한 개 틀려서 95점 받았어. 근데 한국사 95점이 짜증나. 한국사 괜찮은데 영어 망했어. 이래요. 자, 그 두 과목의 점수는 똑같은 비중을 가집니다. 수학 망친 거 아니에요. 같아요. 투자는 시간과 점수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신 기간만큼은 내일이 한국사 시험이에요. 근데 모레가 수학 시험이에요. 한국사 망해도 되니까 수학 열심히 해야지? 안 돼요. 다 똑같이 잘 봐야 돼요. 특히 이런 과목. 한국사 3, 통사 4니까요. 그죠? 자, 이제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고3 때가 됩니다. 언제부터 수능 준비할까요? 고2 겨울방학. 딱 요맘때쯤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쭉 달려요. 근데 아마도 개정교육 과정 때는요, 좀 더 수능 준비가 빨라질 것도 같아요. 내신 자체가 워낙에 고1 때 수능 과목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안 까먹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좀 먼저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고1 때 지금 배운 거 있죠? 지금 이번에 배울 거를 잘 준비해서 수능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중간에 이걸 복습하는 강좌를 보는 건 중요하다. 지금 이번에 제가 하는 겨울에 하는 강좌는 완전 노베가 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수업 듣는 거죠. 베이스를 깔아놓고 가는 건데 하지만 나중에 고2가 듣는 건 수준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수능 대비용이니까 한 번쯤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뭐다? 바로 점수 단위.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다들 아세요. 통합사회하고 같잖아요. 수학이랑 단위수 같잖아요. 이거는 그냥 피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학 90점, 통사 90점 같은 점수라고요. 영어 95점, 한국사 95점 같은 점수라고요. 모레가 수학이고 내일이 한국사예요. 한국사 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대학은 그걸 다 똑같이 보거든요. 알겠죠? 이런 거 생각하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고2 때 우리 애가 대학을 정시로 갈 거라고 가닥을 잡았으면 정시로 뭐라 붙여버리세요. 수지 좀 걸쳤다가 정시 걸쳤다가 뭐 논술도 봤다가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은 케이스예요.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와요.
재수학원에 아시겠죠?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됐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고아름이는 뭘 어떻게 하길래 7주 차에 다 가르치냐. 이 궁금하셨을 거 아니에요. 요 말씀을 드려보면서 학교에 대한 이해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커리큘럼이에요. 뒤쪽으로 쭉 오시면 한국사 통사 7주 완성이라고 제 커리큘럼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제가 이걸 꼭 말씀해 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낯간지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매주차 주간지라고 하는 걸 드리거든요. 주간지 뒤에 나와 있어요. 이건 좀 도표고 주간지를 드리는데 요 주간지의 문제가 한 주에 40제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근데 화성고 선배들 물어보세요. 저 잘 맞춰요. 잘 맞춰요. 왜 잘 맞추냐면 뭐 있는 얘기니까. 왜냐면요. 원래 지금 통사 선생님들은요. 자, 이것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각의 전공이 다 달라요. 맞춰보세요. 역사 전공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 전공. 있죠? 자, 교육과 생각해 볼게요. 자, 역사 교육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도 거기 나왔어요. 자, 근데 통합사회 교육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통합사회 교육 자체가 그냥 교육과가 없어요.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윤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뭉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어떤 학교도 통합사회 전문가가 없습니다. 학교에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낼지를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화성고의 경우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윤리를 쫙 내요. 근데 윤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건 학교마다 교과서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게 통합사회 1학기 때 교과서입니다. 이건 거기 없어요. 이거 보세요. 그냥 안내드린 거예요. 자, 여기 이쪽에서 한 번 더 앞으로 갔어. 여기에 통합적 관점과 행복이라고 하는 게 윤리 파트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행복이지 뭘 가르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윤리의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걸 또 잠시만요. 얘를 네. 자, 그리고 2학기 통합사 2회 2학기예요. 여기서는 인권 보장과 헌법, 사회 정의 불평등. 여기가 또 윤리 파트예요. 뭐 불평등을 가르쳐 정의롭게 살면 되지.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봤던 통합사회 1학기 통합사회 과목에서 거기서 윤리 파트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스피노자, 롤스 같은 사람 막 다뤄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 2학기가 됐어요. 다 까먹었거든요. 애들 다 까먹었는데 나중에 정의를 볼 때 플라톤이 말한 정의의 정의가 무엇인가. 불평등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를 스피노자, 롤스 이런 사람들 다시 다 끄집어서 또 한 번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같이 한꺼번에 묶으면 참 좋을 걸. 교과서가 좀 끊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요것을 가르칠 때 다시 그 교육과정 보시면 2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것 때문에 5주차, 6주차, 7주차를 5주차는 윤리 파트만 쫙. 그 다음에 6주차가 경제 사회 파트 쫙. 마지막 7주차가 거기에 지리 파트 쫙.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차피 1학기 했던 거 뒤에 또 나올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헬이 뭐냐면 대부분 내신 강의를 1학기에 많이 들어요. 2학기는요 좀 감을 잡았대요. 나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안 듣거든요. 근데 일단 듣던 안 듣던 뭐가 되게 중요하냐. 통합사는 2학기가 오지게 어려워요. 아니면 경제 그래프 여기 뒤에 나와요. 그래프가 진짜 어렵거든요. 비교위, 절대위, 상대위 이런 거 나와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사 근현대사 비중이요. 여러분 전체 한국사가 100이면 그중에 흥선대원군 이후부터 현대까지가 70%예요. 근현대사에서 사실 중학생 때 우리 친구들이 현대사의 해방 이후를 거의 안 배웠을걸요. 배운 학교도 있지만 거의 안 배우고. 왜냐면 일제강점기인데 갑자기 진도가 끝났어요. 학교 끝나서 안 나갔어요. 근데 근현대사가 비중이 겁나 많아요. 고등학교 한국사는요. 그래서 2학기가 어려워요. 강의를 듣던 듣지 않던 2학기가 어렵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간과하고 나 좀 감 잡았고 우리 학교 쌤 스타일 잡았어 해서 그냥 이걸 밀고 나가버려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위험하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쌤이 제가 그래서 5, 6, 7을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 제작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제 낼 때 다 윤리교육과 지리교육과 다 같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는 박쌤이네. 기말 내가 낼게. 전공이 다른데 이렇게 돼요. 문제가 들쭉날쭉이죠. 그럼 뭐가 되게 중요하죠? 기반 다지가 진짜 중요해요.
한국사는 솔직히 암기로 조금 풀리거든요. 근데 통사는요, 너무너무 문해력이 중요해요. 문해력. 이거를 잘 쌓고 가려면 기본을 정말 잘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뭐 이것도 제 자랑이긴 합니다. 다 팩트니까. 제가 매체나 인강 이런 걸 안 해서 그렇지 한국사 스펙으로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3손가락 정도에 끼일 수 있어요. 역사로 따지면. 저는 EBS 강사, 한국사, 세계사, 동아사 강사였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사무사, 쌍사 강사였고요. 현재 시대인재 대표 역사 강사고요. 그리고 공무원 한국사도 이미 다 섭렵했고요. 이미 메가스터디에서 했었으니까. 지금도 강의가 걸렸긴 해요. 전 하지 않지만. 자, 그리고 또 예전에 서울대 필수 한국사라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것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5주차 안에, 4주차 안에 끝나요. 그냥 한국사는. 이 안에 전체 흐름이 다 잡혀요. 한국사를 어떻게 하니까 어렵냐면 그냥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 인간이 그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를 알게 되면 지금 정치판도 보여요. 왜냐면 인간 선택 뻔하거든요. 인과 가정.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이때 한번 쓱 돌리면 사실 기말까지 쭉 가요. 굳이 안 해도 다 갑니다. 근데 통합사회는 학교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눠서 윤리, 경제지리, 사회 그리고 나눠서 한다. 또 하나 이제 여기 쓰지 않은 부분 뭐냐면 제가 더 멋진 분 이승원 선생님이라고 지리와 경제 전문가 가십니다. 그분께서 또 강의를 추가로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해서 여기 이 동네 짱 먹으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되고요. 뭐 사실 저야 뭐 잘 맞추고 많이 물어보세요. 뭐 적중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실 거고. 약간 제가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칠게요.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앞에 가보시면 제가 작년에는 한국 올해죠. 2025년에 화성고만 내신했기 때문에 화성고 문제만 일단 넣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유가 있는데 가온고 문제가 안 넣어진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일찍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성고 강의만 했어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내신 문제가 수능 문제와 직결되는 것만 제가 골라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봐주세요. 14쪽 봐주세요. 경제 파트 내신 문제예요. 근데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 그래프 풀라 그러면 옆 페이지 다 써야 돼요. 계산식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어려운 거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거 윤리예요. 윤리. 윤리 파트도 이러한 생각의 구조 스타일 있죠. 요게 수능형이에요. 수능형 문항들이 요즘에 내신에 자꾸 나오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야만 수능까지 대비가 되니까. 그래서 수능을 하는 사람 강의를 듣는 것이 사실 유리하며 이미 이것은 입증이 됐다 이거고요. 사실 어찌 보면 희소식이면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한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볼 수능은요 한 번도 치러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각 학교가 어떻게 학교마다 점수 매길 건지도 잘 안 나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잘해두는 게 중요하지만 그만큼 수능의 관점을 본 사람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19페이지 봐주세요. 요거는 우리 반 학생 한 명이 이걸 틀렸어요. 근데 이게 타이핑이 안 돼 있죠. 이거 그저께 받아서 그래요. 문제를 얼마 전에 본 시험지 바로 받아가지고 이게 박정희 정부식이에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맨 위에 보시겠습니까? 거기 박스 4개 박스 있죠. 그 중에 맨 위에 모든 기업은 돼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 뭐 전환사채 어쩌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꼭 IMF 같잖아요. 박정희 때 이야기예요. 어딜 봐서, 그죠? 어딜 봐서 이런 거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여기 한국 선생님이 되게 어렵게 내세요. 자, 이거 풀고 나서 이게 옛날 서울대 필수한국사랑 공무원 스타일이거든요. 요거를 풀고 수능 보잖아요. 그럼 수능은 진짜 쉬워요, 한국사는. 그래서 한국사는 그냥 이번 기회에 다 마치면 끝나고요. 그냥 한국사 문제는 화성고는 좀 많이 어렵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제가 학생 관리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는 강의 신청하시고 나면 저랑 저희 수석 조교, 학부모님, 학생 4명이 같이 있는 카톡창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모든 질문 다 받고요. 모든 공지 다. 뭐 숙제 했냐 안 했냐 다 거기로. 근데 가끔 학생들이 그래요. 쌤, 저 엄마가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그럼 개인 톡창도 같이 해서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들은 거기로 줘도 괜찮고 학원을 통해 줘도 괜찮은데 아마 카톡이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이 외에도 추가적인 질문들은 신청하신다면 카톡으로, 그렇지 않으면 학원으로 문의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알고 가시는 내용은 꼭 기억하시고 고3 때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